자, 조금 한숨 돌려서 진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기업들일 텐데 있든 없든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 자리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살만한 게 그래도 매일 물어봐야 돼. 살만한 게 뭐 없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길거리에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뭐 좋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제가요? 뭐 그러면 수익 나면은 가만히 안 있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우스갯소리인데 항상 뭐 시장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자, 일단 진단입니다. 진단. 네. 주주 회생 프로젝트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았던 개별 기업 중에 첫 번째 어떤 기업을 좀 분석해 볼까요? 퓨런티어 종목. 퓨런티어. 네. 자율주행. 맞습니다. 네. 카메라고 하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 지분 한 41%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전장용 쪽으로 이제 카메라 자동화 검사 장비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27개 종에 대한 신차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객사로 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기도 있을 거고, 뭐 MC넥스, 뭐 업토런텍 이게 또 전장용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자동화 쪽으로도 이제 이쪽에 진출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회사의 약간 미래 전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장용 쪽으로 기대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이제 G90이죠. 이제 현대차의 G90이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을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벨 3로 나오는 자동차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벨 3가 핸들에 손 떼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엑셀에서도 손 떼나? 네, 엑셀에도 손 뗄 수 손이 된다. 발. 네, 발을 떼고서도 손을 떼면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레벨 3고 레벨 4부터가 거의 완전 자동화 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에서 3로 바뀌게 되면 첫 번째 바뀌는 게 카메라가 들어가는 대수가 달라집니다. 네. 실제로 레벨 2 같은 경우가 카메라가 5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레벨 5가 15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레벨 3라면 7대에서 뭐 대략 9개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을 거고 4부터는 12개 정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딱 봐도 들어가는 같은 1000대가 팔린다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약 50%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모습을 계산만 해봐도 아마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벤츠에서도 레벨 3 단계 그리고 레벨 4에 대한 입법까지 지금 독일에서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율주행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안으로는 이제 레벨 4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게 되면은 이제 퓨런티어나 뭐 모터렉스나 이런 관련된 자율주행은 정책적인 속도가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근데 그 일반적인 모바일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뭐 모바일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당히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하죠. 뭐 비우천시나 아니면 밝기에 따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험머인가요? 험머 영상 보면은 바닥에도 카메라 달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자갈밭 같은데 막 달리다 보면 카메라에 뭐 돌 같은 거 튈 텐데 그러면 강화 유리라든지 뭐 카메라가 하나 깨졌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업체에서 또 강화 유리를 만드는 회사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좋은 예시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아이오닉 5가 진동 같은 것도 막 떠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OIS가 우리가 보통 모바일 OIS는 카메라 셔터 누를 때 그 작은 진동을 보정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흔들리니까.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자동차의 진동은 뭐 어떻게 보정을 할까?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풀어낼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기는 좋긴 하겠지만 하드웨어도 같이 덩달아 병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궁금해서 그래요. 퓨런티어는 물리적인 저도 한번 분석을 했었던 건데 기억은 잘 안 나가지고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건지 소프트웨어적인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좀 오르는데? 오늘은 뭐 잠시 단기적으로 오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이제 G90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현대
차의 G90이라는 이제 럭셔리 세단. 네,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연말에 이슈가 되면은 다시 묶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또 대덕전자. 대덕전자 네. PCB. 예, PCB 쪽으로 해서 물론 최근에 PC나 이제 모바일 쪽은 당연히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이제 서버용 쪽의 매출이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IT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된 게 있죠. 이게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내년 1월 10일 날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파이어는 나와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왔고 예전에도 한번 우리나라 정경련에서 이제 인텔 코리아 이제 부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다 얘기했던 만큼 이번엔 좀 진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니까. 나와요. 그래야 이제 반도체 연말에 대한 이제 좀 4분기 부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등을 치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PCB 이런 관련된 뭐 메모리 기판 쪽으로 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덕전자나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결국에는 이 회사의 메인 성장은 이제 FCBGA죠. 네. 이쪽으로 어떤 큰 수혜를 받고 있는 폴립칩 BGA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뭐 심텍 어제 관련 뭐 FC, CSP 얘기 나오긴 있긴 한데 뭐 이쪽은 AI나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FCBGA 쪽은 이런 전장이나 이런 관련된 뭐 CPU, GPU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해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내년 쪽으로 본격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이런 FCBGA 쪽으로 발판을 삼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좋다 그래서 샀는데 주가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내려온단 말이에요. 팔지도 못하겠고 손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비전은 좋은 회사니까 보유 의견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견디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뭐 메모리 기판 쪽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런 FCBJ처럼 비메모리 쪽 기판 쪽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어차피 여기도 전장형, 전장향. 네. 그쪽이 개화를 좀 확 해야지. 그러려면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이 스타트 모델들이 나와서 잘 돌아다니고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막 이래야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또 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전망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덕전자 전망은 이제 공장 증설도 내년에 1분기 때 앞서 있고 그러면 이제 향후 내년부터는 성장이 발판이 되게 되면 그만큼 실적도 덩달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오늘 제가 가져온 3개 종목은 지금 가격 매수대라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퓨런티어, 대덕전자 여기 들어갔고 마지막. 크래프톤. 네. 이제 12월 2일 날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제 신작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 해서 이제 슈팅 게임입니까? 호러 게임입니다. 호러 게임. 저도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저도 플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12월 나올 출시 예정 화제작으로도 이제 이 게임이 예고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12월에 만약에 이 신작이 나왔는데 대박을 터뜨렸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나 이거와 다르게 이런 콘솔 게임은 그 달의 매출이 강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게임스컴 뭐 수상했던 뭐 엘들링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3개월 동안 거의 1,000만 장을 돌파하게 되면서 보통 한 개 타이틀을 팔 때마다 대략 75,000원입니다. 대략 뭐 10만 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7만 5천이면 그것만 계산해도 7,500억인데 실제로 뭐 크래프톤이 막 여기서 12월에 이것만으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 물론 1,000만 장까지 기대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만약에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가 잘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제작비가 1,200억이기 때문에 1,200억을 돌파하려면은 적어도 100만 장 이상은 돌파를 해야 어느 정도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집중도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게임을 좀 분산시키는 모습이 이제 향후 크래프톤의 모습이기 때문에 워낙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이제 중지됐던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12월 2일 날 이제 신작이 공개가 되게 되면 충분히 그동안 이제 관련된 게임주들이 조금 무너졌던 부분에서 크래프톤이 시발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지스타도 열리긴 하지만은 그래야 네오이즈 내년에 열릴 신작 공개될 피해 거짓도 덩달아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있다면 좀 게임 업종 자체가 드디어 이제 바닥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어제 이미디어와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게임과 콘솔 게임 자체가 좀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콘솔 게임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 NC 소프트도 그런 흐름이 좀 같이 덩달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요즘 영상 디지털 이게 그 화소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디테일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아프리카 TV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트위치가 최근에 동영상 하지를 줄인 것 자체만으로도 게임 유저들이 탈피를 하고 아프리카 TV로 가는 방향성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이 여파가 다른 곳으로도 덩달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 흥미롭습니다. 새로 뭐 버전업이 있으면 다시 또 알려주시면 오늘은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대덕전자, 크래프톤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입니다. 이화진 과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